네, 오늘은 블로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들, 또 원장님들과 소통하면서 깨달았던 일들, 일종의 터득한 것들이죠. 네, 그것들을 모아서 좀 기본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앞으로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혹은 개별 포스팅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것들은 전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근거해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날짜 한번 볼까요? 네, 2023년 2월 4일이니까 한 1년 가까이 된 글입니다. 네, 그때 한참 코칭을 좀 해드리고 나서 저 나름대로 좀 정리해보고자 하나하나 그 글을 써놓았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꺼내 들어서 먼지를 떨어내고, 네, 원장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윤 선생 원장님들의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회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라이브로 주고받는 대화에 더해서 조금 정리된 그 약간의 기본 이론 같은 거, 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빨리 캐치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윤 선생 블로그 포스팅의 기본에 대해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 키 테이크 어웨이를 꼭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들었건 아니면 피드백을 받았건 내가 지금 현재 그 들은 내용으로부터 이것만은 꼭 내 거로 가져가야 되겠다. 온전히 내 거로 내 지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글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글로 적는 행위는 적어놓고 잊어먹어야지, 혹은 적어놓고 나중에 봐야지가 아니라 그 글로 적는 행위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나중에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key takeaways를 꼭 남겨주세요. 단톡방에 남겨도 좋고요. 블로그에 그 댓글로 남기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거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걸 보면서 저도 지금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에 조금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네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눈 배움의 결과물이 휘발되지 않고 잘 축적돼서 우리는 단단한 학습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원장님들께 강의를 드리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장님 블로그 왜 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는 분들인데, 그쵸? 어, 블로그라는 게 시간이 뭐 이렇게 적게 드는 일이 아닙니다. 꽤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원장님 블로그 왜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네, 원장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대해 아는 지식과 그 표현들을 잘 결합해 보니까 조금 정제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핵심 상권에서 가망 고객이 나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결국은 신뢰하게 되어 상담을 신청하고 등록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거다. 이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나요? 네. 이렇게 길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첫 반응이, 뭐라고? What? 네, 이런 거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나하나 뜯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제가 하나로 정리한 이유는요, 어, 원장님을 찾아오는 고객, 학부모죠. 뭐 주로 엄마가 되겠죠. 아빠일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요. 그 엄마가 원장님을 찾아오는 그 여정이 있어요. 여정. 네, 어떤 그
스텝들이죠. 우리를 찾아오는 저니, 고객의 저니, 마케팅에서는 이 고객의 저니라고 표현하는데, 고객이 나를 발견하기까지 거쳐오는 과정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영어바다 생각을 썼습니다. 블로그는 이런 것이다. 엄마들이 원장님을 찾아오는 길에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나를 발견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평탄한 길을 만들려는 노력. 네, 그게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인형구 안에 넣었던 저 표현을 한 조각씩 이제 쪼개서 분석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핵심 상권에서 저게 중요하죠. 그 다음은 가망 고객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일. 네, 두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나에 대해 신뢰하게 하는 일. 마지막으로 상담과 등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내는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포스팅할 때 유의해야 될 일도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인 핵심 상권에서 원장님 우리 학원 아이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적고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적고 학년을 적어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아무개 성내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다 적어 보면은요. 와, 종이 한 장에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어쨌든 대개 절반 가까이가 한 개의 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도 아마 서너 개 정도 학교 정도면 거의 우리 회원의 90%를 채울 수 있죠. 지역으로 보면 읍면동 경계, 뭐 기초 어떤 자치단체 정도 수준이죠. 네, 거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온다는 것을 알면 그 학교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네. 성과의 80%는 대개 20%의 핵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핵심 상권에서 주로 영업을 해야죠. 포스팅을 할 때 어느 학교 엄마를 불러서 말을 건넬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통해 말을 건넸을 때 그걸 듣고 뭔가 서로 마음이 통했어, 신뢰관계가 생겼어. 그랬을 때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상권에 우리의 소통 범위를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포스팅할 때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초등학교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죠. 이게 바로 핵심 상권을 원장님의 것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학교 학부모를 위한 영어 교육, 또 학습, 공부 습관, 그리고 원장님의 코칭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꼭 집어 초대하고 계속해서 말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핵심 상권에 관해서 꼭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 생활하실 때 그 지역 학부모들을 모두 내 잠재 고객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뭐 시장 갈 때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갈 때든지 길을 건널 때 딱 학부모 연령대로 보이는 엄마들이 보이면 저분은 나의 잠재 고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엄마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엄마의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지 객관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 상권은요, 마치 농부에게 문전옥답과도 같은 겁니다. 농부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비옥한 논에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게 가장 큰 생산성을 내지 않겠습니까? 먼 산골에 있는 그런 자갈밭 열심히 갈아봐야 들인 노력만큼 리턴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 핵심 상권에서 그 학교에서 적어도 내 회원의 점유율을 한 5%까지 좀 끌어올리는 걸 1차 목표로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전교생이 1000명이야. 그러면 그 학교에서만 50명을 내 원생으로 만들겠다. 500명이야. 그럼 25명. 300명이야. 그러면 15명. 네. 그렇게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레벨로 정말 빨리 진입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레벨에서 이 사업을 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볼게요. 가망 고객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강제로 가망 고객을 잡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가망 고객이 나를 발견하게 해야 돼요. 주도권이 가망 고객에게 있는 거예요. 핵심 상권의 엄마를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이 고객들하고 주파수가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손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주인의 관점, 줄여서 주관.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관적으로 한다, 주관적으로 본다, 주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입에 붙은 말로 잘 사용하는데 주관은 그런 겁니다. 주인의 관점으로. 그러면요. 손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뭐죠? 손님은 객이죠. 그래서 객관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블로그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내 관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100배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핵심 상권에 있는 엄마들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개인 차들이 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흔히 듣게 되는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 초등학교 그 입학 대상자들이 예비 소집을 합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제가 핵심상권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정보를 담은 포스팅도 해보시라고 얼마 전에 권해드렸죠. 근데 그 아이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내년이면 우리 애도 입학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영어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합니다. 또 조금 큰 아이들은요, 학원은 보내고 있는데 애들이 학원을 가기 싫다고 징징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난감하겠죠? 또 학교 다니다 보면은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은 반에. 그 친구들은 어느 학원 다니지?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리고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중학교도 가야 되는데 입시 제도도 변한다는데 문법은 좀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고민의 리스트는 쭉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은요, 일종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에요. 걱정거리나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네. 그걸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주변의 수소문에도 이렇게 정보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잘 교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검색으로 그걸 찾는 분들이 많죠. 그 위에서 보여준 저런 고민들이 있는 엄마는요,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면 뭐라고 검색을 할 것 같나요? 네. 원장님이 이제 엄마의 입장이 돼서 엄마의 시선, 즉, 객의 시선으로, 즉, 객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엄마가 저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네이버에 넣는 검색어가 원장님의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가 바로 핵심 상권의 엄마가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핵심 단어인 거죠. 그 키워드로 엄마가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원장님이 써놓은 블로그 포스팅이 적어도 검색 결과 상위 5손가락 안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 고객이 비로소 원장님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원장님은 그 학부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무예요, 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확보해서 정확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검색 결과에 그러면은 상위에 나와서 원장님이 엄마에게 의미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핵심 상권에 맞는 키워드를 확보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고객이 검색을 해서 나를 찾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다리인 거죠. 이거는 마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원장님하고 엄마가 네이버라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하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엄마는요, 네이버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이 찾고 있는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이버한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네이버가 그러면 원장님이 저 엄마한테 딱 맞는 상대라는 거를 알아야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원장님이 할 일은 그럼 뭡니까? 네이버한테, 야, 내가 그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하고 딱 맞는 상대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라고 하고 몇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블로그명에 이 블로그명이라는 거는 뭐죠? 네. 개별 포스팅의 이름이 아니라 원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블로그의 대문에 있는 이름이에요. 제가 어떤 원장님들한테는 그 블로그명을 좀 바꿔보라 이렇게 제안도 드렸잖아요. 네. 그 블로그명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 학원에 가장 많이 오는 원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원장님의 핵심 상권인 그 지역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내동 영어학원, 혹은 성내초 영어학원, 혹은 성내중 영어학원 누구의 우등생 만들기. 자, 나의 하고 있는 일과 핵심 상권이 모두 망라된 키워드가 쏙쏙 잘 들어가 박힌 블로그 명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개별 포스팅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떤 글을 내가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글을 쓸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그 아주 기발한 표현,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나중엔 다 필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팅의 첫 부분에 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는 무조건 써놓고 시작한다. 예, 제목을 쓸 때 제목을 전체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키워드부터 써놓고 예를 들어 성내동 영어학원 혹은 성내초 영어학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그거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주어진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하기. 많이 해보셨죠? 네. 그게 아주 좋은 연습이었습니다. 포스팅 첫 부분에, 제목의 첫 부분에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본문에도 본문의 첫머리에 키워드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첫 부분에도 키워드가 있고 본문 첫 부분에도 키워드가 있고 네. 그리고 본문 중간중간에 5번 정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글의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과 영상을 넣고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 네이버 에디터에서 그거 바로 아래 그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그 캡션이 딱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키워드를 포함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 성내초 영어학원, 뭐 성내동 영어학원의 우등생 3학년 누가 파닉스를 연습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강조됩니까? 왜 이거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네이버 검색보드에 이러한 키워드로 이 근처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엄마가 검색했을 때 꼭 나를 앞에 나오게 보여줘.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소개팅 해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꼭 소개시켜줘라고 간절히 부탁하시잖아요. 네이버 검색 보세기에 그렇게 부탁하는 게 바로 이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멋진 제목을 짓고 멋진 글을 쓰는 거 좋은 일인데요. 그건 나중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거 먼저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게 글을 쓰는 것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훈련을 네이버 검색봇을 이렇게 키워드로 잘 훈련시켜 놓으면요. 그 성내초 영어학원 혹은 성내동 영어학원 관련해서 검색하는 엄마들에게 원장님의 글이 제일 위로 노출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출은 됐어. 그런데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 꼽히기에 내 글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섯 개끼리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중에 내 글이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탑 5위 안에 내게 노출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검색을 할 때 한 번에 딱 보이는 게 그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보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야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안에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경쟁입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내외 5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좀 잘 쓴 포스팅이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예, 좀 솜씨 있는 사람들끼리 다섯 개가 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마가 처음에 딱 내 거를 눌러가지고 보기 하려면 또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물론 5위보다는 1위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순서대로 누를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대표 사진으로 지정한 썸네일이 내 눈을 쏙 잡아당겨. 그러면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 사진 지정할 때 그냥 아무거나 첫 번째 내가 넣은 사진이 지정되지 않고 내가 꼭 의도적으로 넣은 사진이 썸네일로 보이도록 선택을 해주시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진이 그 대표 사진으로 쓰기에 적합할까요? 예. 저는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혹은 즐겁게 학습 활동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줄여서 즐공, 열공 사진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함공, 함께 공부하는 거. 누구랑? 원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혹은 마주 앉아서 이렇게 둘이 투샷으로 잡혀가지고 같이 뭔가 1대1로 코칭받고 있는 사진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썸네일로 나오면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탑 5위 간 경쟁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핵심 상권에 살고 있는 가망 고객인 엄마가 원장님 포스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할 때까지의 여정을 다룬 겁니다. 여기까지만 잘해도 많은 사람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한 번 블로그 방문했다고 바로 하고 나가지고 등록하진 않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다음 소제목인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온 거를 읽고 잘 팔로우는 했지만 아직 원장님이 고객의 마음을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신뢰는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요. 어,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를 판단하는 데는요. 10초도 안 걸리죠. 10초가 뭡니까? 네, 1초 이내, 0점 몇 초 안에 딱 판명이 나잖아요. 네, 보는 순간. 블로그도 그렇습니다. 딱 보고요.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을지 아니면 그냥 나갈지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0.5초면 될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다섯 개의 글이 상위 노출된다고요. 저렇게 많은 글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굳이 딱 봐서 이거 아닌데 싶은 것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 글을 끝까지 읽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숙제로 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다섯 개의 탑 글 중에 원장님의 글을 눌러서 들어왔겠어요? 뭔가 썸네일이 눈길을 끌었거나 제목에서 이거 내가 찾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엄마가 뭔가 궁금해서 검색했고 답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을 이거예요. 맞아요. 잘 오셨어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라고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결론부터 딱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 첫머리를, 포스팅 첫머리를
요즘 날씨가 어떻고 또 요즘 제 근황이 어땠는데 어디에 다녀왔는데 뭐가 좋더라고요라고 스몰 토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은요, 이 뭔가 한가한 그냥 자기 일기 같은 블로그인가 하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을 해서 들어온 고객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거 찾아갖고 오셨죠? 성내초 영어학원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셔서 오셨죠? 성내동 영어학원에 좋은 데가 있나 찾고 계시죠? 지금 어머니가 찾고 있는 그 정보 제가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그런 고민을 나한테, 이 원장한테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많다고도 이야기해 주세요. 원장님의 일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검색한 그 고민에 원장님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 고민과 관련 있는 소제목을 한 세 개 정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죠. 자, 엄마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 이유를 말해주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동일한 문제를 갖고 나한테 왔던 엄마가 그 문제를 이 원장과 함께 어떻게 잘 해결해서 우등생을 만들었는지 케이스도 좀 보여주시면 좋은 거죠. 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은 바꾸시겠지만 이렇게 요런 것도 이 네이버에 있는 인용구 중에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세로선 이거. 네. 세로선을 하나 딱 선택해 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오늘 엄마가 지금 하고 계신 그 고민에 대해서 왜 그 고민이 생기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학원에서 그 고민을 먼저 와서 해결하고 지금은 우등생이 된 땡땡 초등학교 누구의 사례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소개를 보면은요, 끝까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네, 반드시 읽게 될 거고요. 잘 써져 있다면 그 내용을 읽고 나면, 원장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원장님, 프로인데, 전문가인데, 언제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적어도 거기까지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인용구 기능을 써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는 거는요, 마치 레스토랑에서 서버가 와서 메뉴를 보여주는 거랑 같아요. 딱 보는 순간, 요거 맛있겠는데? 요거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죠. 네. 끝까지 한번 코스가 끝날 때까지 맛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중간에 포스팅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궁금해서 오셨죠? 오늘 내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고 딱 못 도망가게 잡아놓는 거. 네,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할 거. 저 순서를 잘 따라가시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중간에 곁길로 새시면 안 돼요. 하다가 신이 나가지고 막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막 끼어들어오면은 곤란합니다. 네, 보여준 메뉴는 충실히 서빙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상권에서 나를 발견한 고객이 끝까지 내 글을 읽고 내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네,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할 때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다른 블로그들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최고다. 무조건 나한테 오면 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물론 주장은 필요해요. 내가 최고라는 거를 주장은 당연히 해야죠. 자신 있게.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안 되고요. 어, 내가 주장하는 이유를 말해주고요. 주장을 한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게 증거를 갖추어서 설명까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윤 선생 쓰기 교재에도 이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윤 선생 R&D의 최고 책임자였던 미국의 ECI의 김진 소장님한테 배웠던 건데, 미국 학교에서는 글쓰기를 할 때 ARE라는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주장하고,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assert. 네. 그 다음에 reason.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고객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explain 하는 거죠. assert, reason, explain.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 특히 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글과 함께 사진, 영상 이런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에 관한 사진과 영상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엄마가 갖고 있는 고민을 터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민의 원인은 이런 거라고 진단해 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보라고 제안하고 나와, 즉 원장과 함께 그 방법으로 공부한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했고 지금의 학습 성과는 이렇다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좋은 거.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학부모의 반응, 엄마들하고 평소에 카톡을 주고받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감사합니다. 뭐 아이가 정말 집에서도 영어를 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반응이 오는 카톡 같은 걸 캡처해서 네, 살짝 마스킹 한 다음에 포스팅에 추가하는 거죠. 금상첨화입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 글을 써 놓으면요. 그걸 읽다가 학부모가요. 이 원장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도요, 원장님도 엄마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하지만 엄마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발견했다 싶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생긴 엄마에게 좀 더 보여줄 포스팅이 몇 개 더 있어야죠. 네. 그 포스팅을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포스팅 제일 아래쪽에다가 소개하면 좋죠. 음. 자, 제가 함께 보면 좋은 글 하는 방법은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 소개해 놓았으니까 보기 좋게 그 문장 링크로 깔끔하게 정리해 갖고 소개하시면 좋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하는데 소개하기에 적합한 포스팅은요. 원장님 소개, 그다음에 학원 소개예요. 네. 또 학원의 공부 방법 소개, 그리고 우리 학원의 우등성 소개, 그 한 네 개 정도는 핵심 포스팅이어서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은 글로 같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블로그에서요,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면 계속해서 만나고 다음번에 또 만나고 네, 그러면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는 건데 블로그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블로거하고 독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이웃으로 추가하고 또 그 사람이 쓴 여러 개의 포스팅을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의미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마치 원장님을 여러 번 만난 것처럼 네, 신뢰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머릿속에 생겨나는 결론이에요. 이 원장님, 내가 그동안 읽어본 포스팅을 보니까 진짜 유능하고 결과를 내는 분인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학원은 우리 집하고 가깝고 안전하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그다음에 학습 방법, 원생 관리가 아주 체계적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착하고 말썽 부리는 애들 없고 우등생 같아 보이네. 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엄마가 왜 이런 그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죠? 원장님이 우리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학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엄마가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고도 풍부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원장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만날 준비만 다 된 거지 아직 만난 건 아니잖아요. 초대를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상담과 등록으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즉시 모두가 만나러 옷 입고 카드 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계기가 만들어져야죠. 그 마케팅에서는 그 call to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TA라고 하죠. 이
액션하도록 하는 요청을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스팅에서 그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쭉 다 ARE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머니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요약해 주시고 반복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에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상담하시도록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상담 이렇게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말하기 미안해 갖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말의 부담이라도 느끼지 않게 아, 부담 없게 상담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게 네이버 톡톡도 꼭 신청해 갖고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좋은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평소 포스팅에서 원장님이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주 소개하면 도움이 돼요. 예, 간접 상담이 되거든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학교에 보내고 학년도 같은 학부모라면요, 고민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다니는 원생과 원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한 그 내용,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포스팅에 잘 풀어놓으면요, 원장님하고 미리 상담을 한 것 같은 느낌을 학부모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느끼죠. 블로그를 많이 읽고 오신 학부모님은요, 막상 학원에 와서 별로 상담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렇게, 음,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하나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블로그를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제가 보는 블로그는 이겁니다. 핵심 상권에서 감한 고객이 나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하게 되어 상담을 신청하고 등록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거.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핵심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감한 고객이 나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일, 그리고 그것이 관계가 지속적이 되어 신뢰까지 얻을 수 있기 위해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상담과 등록으로 이어지는 장치까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윤 선생 블로그의 기본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드린 건데요.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포스팅에 넣으려고 좀 압축해갖고 쓴 거니까, 이 블로그도 좀 찾아오셔갖고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드린 이 유튜브도, 라디오처럼 좀 여러 번 반복해갖고 들어보시고요. 원장님들이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내가 요거는 꼭 좀 가져가야 되겠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키 테이크 어웨이즈들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메모해 보세요. 이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여러 경로로 하여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얻으시게 될 겁니다. 이 댓글에 다른 원장님들이 써놓으신 그 키 테이크어웨이즈도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생각들을 보는 거는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니까 유익할 겁니다. 네, 오늘 요 두 번째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